뉴질랜드 이후에 보게 된 제 가슴에 박혀있던 가장 큰 검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검과 함께 드디어 20년간 갇혀있던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제 인생 에피소드 마지막, 제가 형에게 당했던 폭력을 부모님께 털어놓음으로써 그동안 속에 품은 원한을 내려놓게 되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알바가 끝난 늦은 밤, 제 삶을 돌아보며 정말 아무 이유 없는, 그저 스스로가 살아있음 그 자체에 감사하게 되며 제가 바라는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고, 그것은 형의 폭력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지 못한 부모에게 사과받고 싶다는 바람마저 지웠습니다. 그렇게 무엇도 바라지 않으니 미워할 이유조차 사라지며 드디어 부모님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깨달은 것은 행복이었습니다. 무엇도 바라지 않게 되니 세상의 모든 것이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순간이든 스쳐간 인연이든 저에게 떨어진 시련이든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때 겨우 의식을 찾고 잠에 들기 전 제발 다음날 눈을 뜰 수 있기를 기도한 후 다음날 아침에 눈이 떠졌을 때 평소와 같이 맞이한 하루임에도 살아있음에 감사했었던 그 기쁨을 잊고 있었는데 다시금 그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건 이 느낌을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복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고 저만 가진다고 더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무엇도 바라지 않으며 모든 것을 선물로 여기고 사랑하며 산다면,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며 산다면 그보다 행복할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저의 깨달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수단은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며 개인의 노력만 있다면 무료로 자신의 생각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물론 잘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제가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는 요새 흔히 나오는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것들이 아닌 인생에 관해 고찰하고 어떠한 사건을 파고 또 파며 삶에 대해 분석하는 이야기이기에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니 그렇게 재밌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 제가 이전 유튜브를 하며 느낀 것이 유튜브가 생업이 아닌 이상 너무 큰 노력을 쏟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였기 때문에 영상이 그렇게 큰 힘을 쏟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긴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제 자아 실현의 과정이며 성장할 수 있는 계기였고 또 그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돌파구가 나올 수도 있으니 어떤 불안이 있든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에게 이것은 잘 되든 말든 상관없다. 스스로를 위한 것이니 자신을 위해 실행하자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맞이한 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부모님에게 화가 났던 점을 털어놔야 한다는 것. 저는 제 유튜브를 통해 제 인생을 이야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형이 저지른 일과 부모를 미워했던 이야기 또한 풀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 유튜브 채널명을 알릴 생각은 없었지만 이걸 부모님이 자신들에게 먼저 말해줘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제 유튜브를 통해 먼저 접하게 된다면 그건 부모님의 마음 크게 아플 일이었기 때문에 유튜브 시작 전 부모님께 먼저 해당 내용을 말하는 것이 도리였습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난 용서했지만 말한다면 부모님께서 당연히 자책과 함께 괴로워하실 거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부모님의 반응이 예측이 안 돼서 긴장된 것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결심을 하였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TV를 보고 있는 부모님께 TV를 잠깐 꺼보라 하며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내가 형에게 어떻게 맞았는지, 어릴 때 유서를 썼던 사실, 그리고 어머니가 나한테 사과하지 않은 것을 계기로 부모님에 대한 분노가 올라왔었지만 그것을 이제 용서하는 것까지 말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그동안의 억울함에 괴로워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20년을 안고 있던 그 괴로움을 드디어 내려놓는다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저와 다른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부모님의 눈물은 후회와 자책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여태껏 본 적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떡하냐? 너희 형 얼굴을 볼 자신이 없다. 어머니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형한테 너무 사랑을 주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저를 낳았을 때 형보다 많이 돌보고 애정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당장 살기 힘들어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 편애가 결국 형의 폭력을 만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제가 형에게 맞은 걸 토로할 때마다 했던 실언은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었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고통을 알아주지 못하였음에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누가 잘못이 있다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저에 대한 편애를 했기에 질투심에 저에게 폭력을 가한 형이지만 형은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해 사랑하는 법을 몰랐고 그래서 질투와 미움으로 쌓인 인간관계를 가지다 대학생이 되어서야 사랑을 깨달은 덕분에 질투와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랑을 주지 않은 부모님을 탓하기에는 부모님의 상황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대만에 살며 일을 하셨어야 하셨고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지만 주변에 기댈 사람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삶의 의지를 가지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서 건강까지 무너지고 있으셨고 그 안에서 형을 돌봐야 했기에 사랑을 주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날 때쯤 아버지가 다니시는 회사에서 한국 지부가 생겨 집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어머니는 덕분에 정신적 여유가 생겨 형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던 죄책감을 저에게 사랑을 주며 풀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도 완벽하게 살 수 없는 게 삶이기에 그랬을 뿐입니다. 그 실수의 과정에서 배우는 게 사람이니까요. 도대체 누구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최선을 다했더라도 뉴질랜드 이후에 제가 그랬듯 20년 동안 폭력의 괴로움에 스스로를 가둔 제가 그랬듯 그 잘못을 인정하고 변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부모님은 20년 전 자신을 용서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께 나는 이제 괜찮으니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고 부모님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고 이 마음 공부는 나에서 부모님께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제야 이 사건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에 맞이한 것일 테니 이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에 후회하지 말라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뉴질랜드 이후에 보게 된 제 가슴에 박혀있던 가장 큰 검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당연히 뉴질랜드에서의 고통이 형상화된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것은 생각보다 더 깊고 오래전부터 안고 있었던 상처였나 봅니다. 아무튼 이 검과 함께 드디어 20년간 갇혀있던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삶은 많은 것이 진전되었지만 가족의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목구비가 무너져 내리며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셨습니다. 또 출근 전에 눈물을 뚝뚝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목소리에 힘이 없고 저와 얘기하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시며 방에 들어가기도 하셨습니다. 또 아버지께서는 어머니를 통해 형에게는 당분간 집에 오지 말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사유를 들은 형은 어머니께 자기도 저를 때리면서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져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족의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만 다행히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괴로움을 조금씩 이겨나가기 시작했고 또 설을 계기로 형이 집에 방문해 아버지와 술을 마시며 조금은 아버지도 마음을 푸셨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나아지진 않았고 모두가 각자의 죄책감 속에 갇혀있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모두가 잘 이겨낼 거라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암튼 이제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행복을 깨달았고 그것을 전할 의지를 얻었으며 그 전에 부모님께 전해야 할 사실을 털어놓음과 함께 마음에 지고 있던 원한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물론 제 삶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것이 가득하고 아직도 트라우마를 완전히 이겨내지 못하기도 했으며
심장마비 이후 건강도 많이 망가진 상태였기에 체력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소중한 걸 얻었습니다. 바로 나. 그것은 어느 순간에도 저와 함께하는 든든한 조력자였으며 어느 순간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이며 스스로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해주는 길잡이였습니다. 덕분에 어느 순간이 와도 그 순간이 잠깐 괴로울지라도 저는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꿈에 그리던 새로운 도전을 실현하며 행복을 전하기 위한 걸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영상을 올렸을 땐 내 인생 이야기가 언제 끝날까 상상이 안 갔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니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너무 길어서 지루한 이야기일 수도, 처음 이렇게 글을 써보며 하는 거라 재미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감사한 일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유튜브가 끝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새로운 컨텐츠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첫 영상에 대본을 쓰며 눈물을 흘렸던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순간 썼던 글을 여러분께 공유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때 그 부분의 글을 다시 읽어볼까 합니다. 이 글로 이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 영상 시청하신 모든 분들 정말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항상 행복한 인생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첫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못되게 군 사람들을 같이 욕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분명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이 여러 고통을 맞이하면서 삶에 대해 고민하곤 하지만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도 주변과 함께 이야기할 기회도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복잡한 문제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 사실 전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이 배우며 행복을 깨달았고 그러면서 생각한 건 이 행복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힘든 순간을 참 많이 겪었는데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계속 나아오며 결국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변화의 계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하루를 더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제 삶의 과정과 그를 통한 배움들을 공유하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